독일 뮌헨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마르코 안드레아스. 그는 몇 년 전 한국으로 파견을 다녀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더 정중해지고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죠.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한국에서의 3년이었습니다. 오늘 마르코가 직접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한국행, 낯설지만 설레는 시작. 안녕하세요, 마르코 안드레아스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회사에서 한국의 기술연구소로 3년간 파견을 가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K-파프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만 들어본 정도였죠. 2019년 3월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한강을 건너면서 보이는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 63빌딩,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독일의 차분하고 정적인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신호등이 바뀌면 일사불란하게 정지하고 보행자들도 무단횡단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지만 한국의 그것은 뭔가 다른 종류의 질서였습니다. 더 역동적이면서도 조화로웠죠. 첫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겠구나.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이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제 한국 생활의 첫인상이었고 앞으로 3년간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2부 무심코 따라하게 된 한국식 인사. 한국에 온 지 일주일 후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직원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악수를 하거나 가벼운 목례 정도였는데 한국 동료들은 상대방에 따라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특히 상급자에게는 더 깊게 인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이니까 그냥 가벼운 목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보는 한국 동료들의 모습을 지켜보니 그 인사법에는 단순한 형식을 넘어선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겸손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부장님과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김 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씨,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그때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식 인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였어요. 신기한 건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이 습관이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독일 본사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사할 때 저도 모르게 허리를 살짝 굽히곤 합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마르코, 왜 그렇게 인사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예의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지금은 오히려 제 동료들도 저처럼 정중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의 인사 문화가 독일에까지 전파되고 있는 셈이죠. 3부 두 손으로 주고받는 따뜻함.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두 손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명함을 주고받을 때, 돈을 건넬 때, 심지어 커피 한 잔을 전달할 때도 두 손을 사용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한 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원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고 또 두 손으로 영수증을 건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구나. 두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대충 건네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죠. 점차 저도 이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불할 때, 동료에게 서류를 전달할 때 자연스럽게 두 손을 내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고맙게 여기고 더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는데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에게 두 손으로 돈을 건네며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보통 외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습관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품격이라고 느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독일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동료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지금은 마르코의 한국식 매너라고 부르며 좋아해요.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저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사부, 감사합니다의 무게. 한국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정말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께, 식당에서 음식을 받을 때, 직원에게,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계산원과 손님이 서로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도 물론 DANK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한국만큼 자주 그리고 진심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버튼을 눌러줘도 감사합니다. 길을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알려줘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아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식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감사합니다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작은 배려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저도 점차 이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드렸을 때 정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때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를 더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이 습관이 계속되고 있어요. 동료들이 작은 도움을 줘도 DANK, SCHN 정말 감사합니다이라고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받을 때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감사의 마음이 독일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정말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5부. 사라진 포옹, 생겨난 거리감의 존중. 독일에서는 친한 친구를 만나면 포옹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은 건 여기서는 포옹 문화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좀 서먹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친밀감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옹 대신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더라고요. 가벼운 목례,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정중한 말씨. 이런 것들이 포옹만큼이나 마음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적당한 거리감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 절묘한 균형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에서는 술을 마시면 스킨십이 늘어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친해져도 적절한 선을 유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좀 차갑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방식이 더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악수나 가벼운 손짓, 정중한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친밀감을 나눌 수 있더라고요. 지금 독일에 돌아와서도 저는 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독일 친구들과는 여전히 포옹을 하지만 예전보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밴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야말로 진정한 매너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6부. 한국인의 생활 리듬이 몸에 밴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 개념이었습니다. 독일도 시간을 중시하는 나라지만 한국의 시간 문화는 좀 달랐어요. 더 정확하고 더 치밀하며 더 성실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깜짝 놀랐어요. 9시 출근인데 8시 50분부터 사무실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히 9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9시 출근이면 9시 10분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약속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과 저녁 약속을 잡으면 항상 10분 전에는 도착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만 늦는 건가 싶어서 일부러 일찍 나갔는데 그래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이 기본 매너구나.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었어요. 저녁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오시면 칼퇴근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점차 이런 생활 리듬에 적응해 갔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하루를 준비하고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배웠어요. 독일에 돌아온 지금도 이 습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마르코가 정말 달라졌다고 말해요. 더 성실해지고 더 책임감 있어지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시간에 대한 존중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7부 독일에서 느낀 한국의 그리움. 3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한국의 습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독일에서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베를린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 할아버지 한 분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 독일 친구들이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마르코,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 하고 물어보길래 한국에서 배운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에서 배운 예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요. 친구들은 정말 감탄하면서 한국 문화가 그렇게 멋진 거구나라고 말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에서 후배들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고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고 작은 일에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전달하는 제 모습을 보며 상사들이 마르코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걸 배워왔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길을 가다가 김치 냄새가 나는 한국 식당을 발견하면 괜히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키곤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익숙한 풍경들을 보며 향수에 젖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배운 이런 좋은 습관들이 독일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 문화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8부 한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 지금 독일에서 생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 그립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몸에 밴 작은 습관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해요. 정중한 인사, 두 손으로 주고받는 따뜻함, 진심 어린 감사 표현, 적절한 거리감 유지, 그리고 시간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게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독일 동료들은 종종 저에게 말해요. 마르코, 너는 한국에 다녀온 후 정말 달라졌어. 더 배려 깊고, 더 정중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커집니다. 요즘 저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은퇴를 하면 한국을 다시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바쁜 직장인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이나 제주도의 조용한 해변가에서 한국어도 더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국 친구들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고 가끔 화상통화도 해요. 그들이 마르코, 언제 한국 와? 하고 물어보면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집니다. 정말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의 예의, 여러분의 따뜻함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걸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에게 그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입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